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치매, 우울증, 그리고 발달장애, 만성적으로 건강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어가지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중재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도출이 되는데,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환경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그중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유해인자,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 특히나 PM2.5라고 얘기를 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역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치매, 두 번째로 우울증, 그리고 발달장애, ASD, ADHD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폐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신경계까지 도달해가지고 신경계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를 통해 가지고 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뇌하고 신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르몬계, 성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 유해인자가 수백 가지 이상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유해인자를 들어보자면은 대기오염이 가장 중요한 환경 유해인자예요. 대기오염 물질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건강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는 그 분야가 대기오염 역학인데요. 대기오염 역학에서는 대기오염이 노출되었을 때 며칠간으로 똑같은 사람에서의 우울 증상이 증가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 영향, 그러니까 노출 지역에 오래 살 경우,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주요 우울증, 없던 사람들이 새로 발병하는 거죠. 이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등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근거가 쌓여있는 건강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민감 집단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건강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경 유해인자의 민감 집단으로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고령자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영유아, 산모,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집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고령자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크게 건강 영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우울증이 발생하시는데, 대기오염, PM2.5에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ADHD는 특히나 이제 소아에서 진단이 되고 이후에 성장하면서 일부 증상들이 소실되는 이런 질환인데요. 노출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건강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라든지 생애 초기 2살에서 3살 이 정도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노출되면은 그 이후에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 궤적에 영향을 주고 ADHD 역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살에서 3살 이 정도까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생애 초기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때 노출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인기에서도 질환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치매라든지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인지기능 저하 역시 장기 코호르트 추적에서 대기오염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MRI 찍어봐가지고 뇌의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라든지 피질의 두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데서 사시는 분들에서의 뇌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보고요. 우리나라라든지 해외에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발생도 추적을 하고 여러 라인의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어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치매의 위험이 증가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가 치매의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우울증도 그렇고 혈행의 문제에 따라 가지고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관 이런 데 영향을 줘가지고 2차성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중재가 하기가 쉬워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신 분들, 호흡기계 질환이 있다거나 고령층이라든지 착용하기가 좀 힘들 측면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꽉 조여야 되고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착용하시기 힘들고 어르신들은 또 착용이 힘들고 그러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중재를 한 군하고 안 한 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집중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있어가지고 연구가 충분하게 쌓여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구자들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다이어트, 식이입니다.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요한 부분이 염증성 반응, 만성염증과 산화 손상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식이를 준다면은 이러한 건강영양 중에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은요, 프루트 앤 베지터블, 과일하고 채소가 많은 그런 식이, 그리고 뇌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경로가 혈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관 건강에 좋아하는 그런 식이들이 있거든요. 마인드 식이라는 것도 있고 지중해성 식이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정신건강에 좋은 식이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 패턴을 통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식이 요소로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생선이 있습니다. 피쉬 오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선 기름, 오메가3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이후로 개별 항산화 효소들에 대한 중재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큰 거는 TSP라 그랬고요. PM10 그거는 이제 알갱이가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PM2.5에 대한 측정이 한 2010년대 중반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가능해져 가지고 이걸 리포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PM2.5가 이제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더 나아가서 환경 유해인자 중에서도 국내외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환경 유해인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이버에서도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실외 대기오염, 실내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이 보통 시군구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군구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오염원들이 자동차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중요한데요. 큰 도로가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외 대기오염하고 실내 공기오염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실외가 높으면 실내도 높은 경향이 많은데요. 실내 공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실제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외가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환기라든지 후드라든지 잘 못하실 경우에는 개인적 노출 수준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못 느끼죠. 본인이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만성적으로 건강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어가지고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노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요. 실내에서 환기를 잘 하시되 공기청정기를 잘 쓰시도록 하시고, 대기오염 수준이 높을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리를 하실 때 조리 후드도 잘 하시고 환기도 잘 하시고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안 쓰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기오염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이런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대기오염 수준이 인도라든지 중국같이 높은 수준에서만 건강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기오염 수준이 좋은 나라에서도 건강 영향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기준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데 집단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